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향후 4년 동안 쌍용차에 1조 원을 투자해 신차 3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소식이지만 사정을 듣고 나면 단순한 투자 계획 발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인도에 가서 마힌드라 회장 등 그룹 고위 인사들을 만났고 투자 계획과 그에 따른 쌍용차 해고자 문제 해결 등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인도에 다녀온 민주당 홍영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자, 먼저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힌드라 그룹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명칭이 마힌드라 앤드 마힌드라 그룹입니다. 네. 사실 가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네. 원래 그 농기계 업체로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자동차 IT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지금 현재 매출이 연간 한 16조가 되고요. 인도 재계 순위로 하면 21위 정도 됩니다. 큰 기업이군요. 네네,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네.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한 게 2011년이던가요? 2011년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인도에 다녀오자는 제안 누가 하신 겁니까? 아시겠지만은 2008년도에 2009년도에 아주 그 불행한 정리해고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그 뒤로 사실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청문회도 하고 또 직접 국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 국내에서도 정말 수많은 시민단체나 어떤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 정리해고자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국제 차원에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지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좀 더 그 노조 또 기업 노조, 회사 안에 있는 노조나 또 해고자 노조 이렇게 함께 좀 테이블도 마련해서 논의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안도 찾아봤습니다만 모든 것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마힌드라 본사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접 그 회장에게 이 문제의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나 현재 상황 그리고 이 해고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해주고 예. 좀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어렵게 이 모임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네. 홍 의원께서 제안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이 어느 분들이 다녀오신 거죠? 저희 민주당의 은수미 의원하고요. 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함께 다녀오셨고 고용노동부에서 기조실장이 함께 갔습니다. 그 고용노동부 기조실장께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러 가신 거죠? 아무래도 거기도 이제 같은 부처니까요. 네. 아무래도 상황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네. 그 마힌드라 그룹이 앞으로 4년 동안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건데 그 발표를 직접 한 건가요? 아니면은 의원들께서 간접적으로 발표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 1조에 대한 투자 계획은 네.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X100이라고 하는 신차가 개발 중입니다. 네. 이 차를 2015년 1월에 정식으로 출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2017년까지 3개의 신차를 연속적으로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겠다. 이것이 지금 마힌드라의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투자 계획을 이번 그 인도 방문단이 설득해서 이끌어내는 것인지요? 아니면 원래 잡혀있던 투자 계획인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쌍용 자동차는 그 상하이 자동차의 먹튀로 해서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쌍용 자동차도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 사실 기술만 빼내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R&D 같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이래서 이제 사실 국회 차원에서도 청문회나 국감을 하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마힌드라 그룹에서는 자기네들은 상하이 자동차와는 다르다. 네.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것은 없고 앞으로 2017년까지 신차 현재 진행된 걸 포함해서 4대 신차를 우리가 계속 시장에 내놓겠다. 이 계획만 있는데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심사가 결국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다녀오신 거고요. 네네. 가서 만난 분들이 마힌드라 회장 이외에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까?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하고요. 네. 그 고엔카 사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들이 가서 확인한 것은 고엔카 사장이 상당한 실권을 가지고 이 그룹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단순하게 쌍용 자동차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 전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고엔카 사장이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그 두 분을 만났습니다. 네.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하고 고엔카 사장하고요. 이 두 분은 무슨 인척 관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고 네. 마힌드라 아난드 회장이 이 그룹이 이렇게 확대돼 가면서 원래 미국 GM에 있었던 고엔카 사장을 그 엔지니어였는데요. 네. 회사로 아마 이렇게 영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분들이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서 했던 얘기들 입장 그걸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정리해고자, 희망해고자, 휴직자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2009년 8월 6일 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합의서에는 이제 무급휴직자는 1년 내에 즉각 복직을 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한 3년 늦게 올해 이제 복직이 되지 않습니까? 네. 455명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희망퇴직자가 1904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회사의 경영 상태가 개선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회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자 165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쌍용 자동차 추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노동조합의 중요한 간부들이었죠. 그런데 네. 이 165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휴직자나 특히 희망퇴직자도 이제 경영이 개선되면 복직을 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정리해고자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큰 지금 쟁점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 165명도 회사에서는 지금 법적인 문제, 경영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즉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 정도는 해서 그게 좀 진전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고엔카 사장의 말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 국내 경영진 사측 쪽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던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혀 언급도 안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이 165명은 지금 해고 무효 소송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여러 다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장은 그걸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게 지금 국내 경영진의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고엔카 사장은 이제 저희들이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 또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쌍용 자동차의 해고자 문제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노사 이슈인데 예. 그것을 놓고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어떤 신뢰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경영이 아직은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태로 호전되지 않았지만 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힌드라가 신차 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그 조건으로 기술을 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 아까 홍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네. 지난 5월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 5월에요? 네네. 신차 개발과 관련된 기술 거래 안건을 사회이사들이 부결시킨 사례가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한 걸로는 네. 마힌드라 그룹의 경영 그 원칙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시장 상황이 좋아서 공격적인 R&D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그 자금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 자본이 없으면 하지 않는 그런 그 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차에 대한 R&D 1조를 하겠다는 것도 지금 쌍용 자동차가 시장에서 잘 팔려서 거기서 이윤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자신들이 보증을 서서 차입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을 부담하면서 좀 공격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기술 유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을 했습니다만은 절대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없고 자신들은 상하이 자동차하고는 전혀 다른 기업이다. 네. 지금 기업 전체로 봐서 쌍용 자동차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지금 올해 한 6개월 동안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서 반드시 쌍용 자동차는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성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세간에 있는 우려를 잠깐 전달을 드리면요. 네네. 지금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안건은 사회이사들에게 그 판단을 맡기는 그런 제도가 유지되고 있죠. 네네. 네. 그 정도로 지금 기술 유출에 대해서 민감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마힌드라라는 그룹이 뭐 해고자 문제 등등 사회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뭔가 긍정적인 자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한 그런 투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뭐 지나친 기우인가요? 아니요. 저는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도 그 착한에 있는 최신 그 공장에 가봤습니다. 거기를 가봤는데 사실 인도에서 가장 그 자동화라든가 현대화가 많이 이루어진 그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에서는 지금 SUV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마힌드라가 상당히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인도 자체에서도 R&D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하나 물어본 것은 그러면 한국에서 연구소에서 직원이 파견돼 있느냐 인도에 그렇게 물었는데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기술을 쌍용의 기술을 마힌드라 쪽으로 가져가려면 대부분은 이제 한국의 그 엔지니어들이 인도에 파견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는 하여튼 한 명도 한국의 R&D의 연구소 쪽의 직원이라든지 현장의 어떤 조립 기술을 위한 이런 사람들 조립 기술 쪽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R&D 쪽은 파견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기술 유출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저는 어떤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기업 병영을 하면서 특히 인도 시장이 지금 마힌드라 그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쌍용 자동차의 어떤 발전의 시너지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본다면 뭐 그런 교류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쌍용 자동차처럼 기술력만 이렇게 계속 빼내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네네.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부족하다. 특히나 중국, 인도 등과 같이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신흥공업국, 이 동종업체, 자동차 산업 같은,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세계 자동차 시장이 급속하게 이렇게 뭐 세계화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마힌드라 아난드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지적을 했죠. 우리 쌍용 자동차에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쌍용 자동차를 상하이 자동차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쌍용 자동차를 껍데기만 놔두고 기술력을 다 빼내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 했더니 아난드 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 랜드로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SUV 그 회사거든요. SUV 회사, 이 회사의 인수도 자신들이 검토를 했었다. 네. 그걸 검토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뭐 끝내는 안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기술력만을 원한다면 유럽 시장,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도 특히 유럽에서 이런 기술력이 높은 그런 회사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기술력 문제는 저는 이 쌍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R&D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늘려나가면 뭐 그것을 좀 봐야지 지금 기술 관련해서 뭐 몇 개를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그 별도 법률 입법에 관해서는 지금 고려를 안 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뭐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지금 저희도 통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제도를 가지고 좀 거기에 대처해야 되고요. 쌍용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하고 제대로 약속한 것이 이행되는지 이것을 저희가 잘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뭐 여기를 넘어서서 정부가 정말 이 정리해고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쌍용에 대한 어떤 그 지원도 고용 관련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 이른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